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시기를 언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언제 수술해야 할지 막막하다. 너무 빨리 하면 괜히 수술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그런데 또 너무 늦게 하면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사실 백내장 수술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을 너무 빨리 해도 문제고 너무 늦게 해도 문제거든요. 저는 안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잘못된 시기에 수술받아서 고생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67세 김모 할머니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도 3년을 미루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흐릿한 정도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가 안 보여서 잘못 계산하기 시작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감을 못 느껴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화장실 가는 것도 위험했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어 있었어요.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서 수술이 매우 복잡해졌고, 수술 시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나 더 걸렸습니다. 회복 기간도 한 달 이상으로 길어졌고, 중간에 염증까지 생겨서 여러 번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만약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으셨다면 15분 만에 끝나고, 일주일이면 완전히 회복되었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수술받은 경우도 있어요. 71세 박모 할아버지는 TV에서 백내장 프로그램을 보시고 나서 혹시나 해서 검진받으러 오셨는데 조금만 흐려도 바로 수술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시력도 0.7로 나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초기 단계였어요. 이런 경우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수술 자체에 합병증 위험도 있고 인공수정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분은 제 설명을 듣고 1년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셨는데 지금도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73세 이모 할머니는 백내장 때문에 수술받으러 오셨다가 알고 보니 백내장이 아니라 심한 노안이었던 거예요.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뿌옇게 보여서 백내장인 줄 알고 오신 건데 실제로는 노안이 심해진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노안과 백내장을 헷갈려 하시는데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노안은 주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거고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30% 정도가 백내장인 줄 알고 왔는데 사실은 노안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해요. 또 다른 환자분은 백내장과 녹내장을 함께 가지고 계셨는데 백내장만 생각하고 수술을 미루다가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어서 시야 결손이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백내장 수술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일까요? 오늘 안과 전문의인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딱 맞는 백내장 수술 시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명확한 신호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까지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그 기준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도 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을 때도 의사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내장 수술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내장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백내장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예요. 이때는 수정체가 살짝 흐려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안경에 김이 살짝 서린 것처럼 시야가 약간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어요. 신문도 읽을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글씨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거나 햇빛이 좀 더 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안경을 바꾸면 시력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급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증상이 확실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별처럼 퍼져서 보이거나 가로등 주변에 무지개 같은 원이 생겨 보이기도 해요. 낮에도 햇빛이 너무 밝게 느껴져서 선글라스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색깔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느낌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야간 운전이 특히 힘들어져요. 신호등이 번져 보이고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앞차와의 거리감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백내장을 의심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죠. 세 번째는 후기 단계예요. 이때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력이 0.3 이하로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신문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뭉개져서 알아볼 수가 없고 TV를 봐도 사람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위험하고 요리할 때도 손을 다칠 위험이 커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백내장 수술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내장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백내장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예요. 이때는 수정체가 살짝 흐려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안경에 김이 살짝 서린 것처럼 시야가 약간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어요. 신문도 읽을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글씨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거나 햇빛이 좀 더 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안경을 바꾸면 시력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급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증상이 확실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별처럼 퍼져서 보이거나 가로등 주변에 무지개 같은 원이 생겨 보이기도 해요. 낮에도 햇빛이 너무 밝게 느껴져서 선글라스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색깔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느낌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야간 운전이 특히 힘들어져요. 신호등이 번져 보이고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앞차와의 거리감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백내장을 의심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죠. 세 번째는 후기 단계예요. 이때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력이 0.3 이하로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신문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뭉개져서 알아볼 수가 없고, TV를 봐도 사람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위험하고 요리할 때도 손을 다칠 위험이 커져요. 네 번째는 일상생활의 안전성이에요. 특히 계단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백내장 때문에 깊이감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시야 문제로 인한 낙상 환자예요. 또 직업적으로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계술이나 자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시야가 흐려져도 일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수술받는 것이 좋아요.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같은 직업 운전자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니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 자체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처럼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회복도 빠르고 수술 성공률도 높으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어도 수술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너무 늦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수정체가 너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백내장이 오래될수록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수술할 때 깨뜨리기가 어려워져요. 정상적인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로 수정체를 부드럽게 분해해서 빨아들이는 건데 너무 딱딱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눈에 가는 부담도 커지죠. 15분이면 끝날 수술이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해요. 수술 후 회복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정상적이면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너무 늦게 수술받으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요. 또 합병증 위험도 크게 높아져요. 수정체가 너무 딱딱하면 초음파로 깨뜨릴 때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커져요. 심한 경우 수정체 조각이 눈 뒤쪽으로 떨어져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수술을 너무 일찍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문제는 기대했던 만큼 시력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백내장이 초기 단계일 때는 수정체가 그렇게 많이 혼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술해서 인공 수정체로 바꿨을 때 환자분이 느끼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수술 전이 더 나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연 수정체는 조절력이 있는데 인공 수정체는 조절력이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가까운 곳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재수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너무 일찍 수술받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로 수술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어 인공수정체가 맞지 않거나 도수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 후 몇 년 뒤에 다시 혼탁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해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이에요. 백내장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수술받으면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거죠. 그럼 의사들이 추천하는 적정한 수술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시력 저하와 생활 불편이 동시에 나타날 때예요.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시력이 0.4 정도로 떨어졌는데 동시에 운전할 때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독서가 힘들어졌다면 이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때입니다. 특히 낙상 위험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느끼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백내장 때문에 사고가 난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차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수술을 고려해야 해요. 세 번째는 다른 안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미리 수술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백내장 때문에 다른 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녹내장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한 질환인데 백내장이 있으면 시신경 상태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실명까지 갈 수 있거든요. 황반변성도 마찬가지예요. 망막 중심부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데 백내장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이 중기 단계 정도만 되어도 수술을 권하는 편이에요. 또 당뇨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망막병증은 정말 무서운 합병증인데 백내장이 있으면 망막 검사가 제대로 안 돼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는 조금 더 일찍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정리하면 백내장 수술의 적정 시기는 이렇습니다.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때, 야간 운전이나 계단 이용 시 안전의 위험을 느낄 때, 다른 안질환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같은 백내장이라도 개인차가 크거든요. 어떤 분은 빨리 해야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나이나 건강 상태, 직업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백내장 수술은 정말 안전하고 성공률도 높아요. 적절한 시기에 받으면 99% 이상 성공하고 합병증도 거의 없어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수술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너무 늦게 받아서 고생하신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65세 박모 씨는 은퇴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2년 전부터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집에서 TV 보고 신문 읽는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가격표가 보이지 않아서 계산을 잘못하게 되고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셨죠. 결국 부인이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왔을 때는 시력이 0.2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어서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15분 정도면 끝나는데 박모 씨는 45분이나 걸렸어요. 수정체를 깨뜨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수술 후에도 염증이 생겨서 한 달 넘게 안약을 넣어야 했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2달이 걸렸어요. 박모 씨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작에 왔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수술 받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했나 싶어요. 왜 이렇게 오래 미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적절한 시기에 오셨다면 간단하게 끝났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받아서 만족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도 있어요. 58세 김모 여사는 취미로 서예를 하시고 자주 운전도 하시는 분이에요. 1년 전부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노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붓글씨를 쓸 때 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번져서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중기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시력도 0.4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요. 김모 여사는 고민 없이 바로 수술을 결정하셨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빨리 수술 받기로 했어요. 수술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15분 만에 깔끔하게 끝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 김모 여사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나 싶어요. 색깔도 훨씬 밝고 생생해 보이고요. 서예할 때 붓의 미세한 터치까지 다 보여서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 운전해도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보여요. 지금도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으러 오시는데 항상 만족해하고 계세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수술 시기였어요. 박모 씨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미뤘고 김모 여사는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바로 병원에 오신 거죠. 이런 차이가 수술의 난이도와 회복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진료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참을 만해요. 좀 더 기다려봐야죠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백내장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빠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는 신호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안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면 김모 여사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시면 박모 씨처럼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 시기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의 최적 시기는 바로 시력 저하와 생활 불편이 겹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시력 수치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함께 나타날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구체적으로는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운전이나 독서, TV 시청에 지장을 느낄 때, 야간 운전이 위험하거나 계단 이용 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다른 안질환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질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환자분의 사례를 기억하세요. 65세 박모 씨는 2년을 미뤄서 수술이 복잡해지고 회복도 오래 걸렸지만 58세 김모 여사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받아서 간단하게 끝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이 차이는 바로 수술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백내장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니에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 전에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결과도 좋거든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사물이 예전보다 흐릿하게 보인다.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인다. 색깔이 탁하게 보이거나 노랗게 변해 보인다.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감을 잘 못 느낀다. 신문이나 책을 읽기가 힘들어졌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안과에 가보세요. 아직 괜찮아요. 좀 더 기다려봐야죠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지금 바로 안과 예약을 잡으세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백내장은 더 이상 무서워할 질환이 아니에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정말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이 되었어요. 성공률도 99% 이상이고 대부분 15분 만에 끝나거든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눈 상태, 나이, 건강 상태,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같은 백내장이라도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백내장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정말 기뻐요. 혹시 주변에 백내장으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눈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안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녹내장, 황반변성,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안질환에 대한 정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